유럽의 제조업 강자 이러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독일이 가장 강자잖아요. 제조업의 강자는 독일이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강자가 지금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듣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 마이너스 0.3%예요. 와, 엄청나죠? 유럽이 마이너스 0.3%라니까요. 다른 나라들은요. 영국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0.4%. 프랑스는 0.8%예요. 일본은 1.4% 성장을 할 거라고 하고요. 미국은 그 큰 경제 덩어리가 1.8%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유럽은 점점 경제가 좋아지는데 독일은 지금 최악을 맞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죠. 독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유럽의 병자란 얘기는요. 예전역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때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입니다. 유럽의 경제를 진단하면서 독일을 유럽의 병자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독일은요.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경제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동독하고 서독을 통일을 시켰으니 경제의 어떤 상황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경제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통일 비용도 내면서 경제 위기도 웬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독일이 유럽의 슈퍼스타다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유럽의 슈퍼스타다. 그런데 그러면 슈퍼스타가 사실 개혁 때문에 슈퍼스타가 됐던 거거든요. 개혁의 핵심이 노동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 억제였어요.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유럽이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독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독일을 보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이대로 가면 독일은 유럽의 병자가 확실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유럽의 상황은 진짜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좋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나빠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로 나빠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요. 지표가 충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충격적으로. 저는 그래서 위험스럽다.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률 전망을 한번 볼게요. 지금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2년 2분기까지 성장률 전망을 보면 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 진짜 나빴어요. 마이너스 9.7%까지 독일의 경제가 추락했거든요. 마이너스 9.7%까지.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3분기에는요. 이게 V자 반등을 했습니다. 8.5%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4분기에 0.3% 성장하는데 거치더니요. 2021년 1분기에 마이너스 1.8%. 그것이 말입니다. 2022년 2분기에 오니까 플러스 0.1%는 유지하지만 이게 0점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점대가. 3분기엔 마이너스 0.4%. 4분기엔 급기야 마이너스 0.4%예요.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 0.3%고요. 2분기에는 무성장입니다. 0.0%. 이것을 잘 보고 있으면
결국 말입니다. 독일은 굉장한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위기냐. 당장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값이 급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분기 성장률이 0.2%인데 2분기 성장률이 0.1%로 떨어지죠.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달라졌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이 말입니다. 독일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에너지 값이 급등하니까. 여기에다가 중국 수요까지 악화가 되면서 중국의 어떤 침체와 동시에 독일의 침체도 같이 가져왔다는 것. 여기에다가 제조업 부진, 근로자들의 나이가 고령화됐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이라고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나서 아주 잘된 강력한 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들의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숙련자는 그만큼 떨어지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올 연말까지 숙련자가 700만 명이 필요하다고 700만 명. 그런데 700만 명이 어디서 옵니까? 쉽게 나오지 않죠. 그러면 독일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자, 여기에서 문제. 이 지표를 보니까 여러분 어디하고 많이 닮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 이 지표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급등, 중국 수요가 약화돼서 침체가 시작, 제조업 부진 때문에 경제 전체의 어떤 활력이 약화. 일본, 대한민국, 뭐 중국은 이미 나왔는 이야기고 중국도 이야기 나와 있는 이야기고 많이 닮았죠. 베트남이나 인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비슷하게 닮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병자가 누구일까요? 아시아의 병자가 중국일까요? 이미 중국은 아시아의 병자라고 이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일본일까요? 일본은 아시아의 병자라고 하기에는요 성장률이 너무 높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1.5%까지 성장했거든요. 게다가 그러면 베트남일까요? 베트남도 아닙니다. 인도도 아닙니다. 인도는 성장률이 나홀로 성장, 역대급 성장, 뭐 7%, 8% 성장하는 게 요즘 인도예요. 그럼 결국 말입니다. 독일 경제와 아주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결국 중국과 대한민국만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뭐 대만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대만도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이에요. 잘못하면 지금 보세요. 어쩌면 말입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 추이하고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2분기 이후로 0점대가 최악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결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유가 폭등 말입니다.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부터 어려워졌던 거 사실입니다. 3분기에 마이너스 0.2, 3분기에 0.2%고요. 4분기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지금 올해 1분기도 0.3%고 2분기도 0.6%라고 하지만 결국 독일의 경제하고 너무 많이 닮은 것을 보고 말입니다. 자칫 말입니다. 유럽의 병자가 독일이라면 아시아의 병자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을 지금 시장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반기를 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이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개혁이 일어났었어야 돼요. 저는 그 개혁이 너무 더뎌지는 바람에 시장에서는요 한국 경제를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해 봅니다. 잘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할 거라는 거 저는 느껴요. 늘 그래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저도 죽도록 하거든요. 생적사 사적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 생적사 사적생 때문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워지는 게 길어지니까 그게 큰 문제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